예,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싱크로너스 홀이라는 거를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싱크로너스 홀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 펄링이 일어나는 로테이션 속도하고, 그 다음 이 샤프트가 도는 속도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샤프트가 도는 거는 이제 사실 홀링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냥 이 샤프트만 돌렸을 뿐인데, 이게 편심이 있기 때문에, 즉 무게 중심이 요 디스크 센터에 있는 게 아니죠. 약간 이게 편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걸 돌리다 보면 이 편심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중심은 이 샤프트가 이렇게 원래는 이 수직하게 쭉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편심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줄넘기를 하듯이 이런 활 모양이 생기는 거고, 요게 이제 회전하는 게 헐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싱크로너스 헐은 요 평면이 돌아가는 거하고 이 샤프트가 돌아가는 속도 있죠. 그게 이제 같은 거를 헐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게 이제 싱크로너스 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각도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헐링 면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사실 샤프트가 돌아가는 거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 상대적인 각도, 요거하고 요거의 상대적인 요 각도가 그대로 이제 유지한 채로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 R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R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요거 R하고 세타 도또 요게 이제 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각, 잠시만요. 요거 세타의 2도씨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 2도, 요게 이제 각속도에 의한 각 가속도죠. 각 가속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각속도가 0인 거는 아니죠. 그냥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속도는 이제 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정속도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정속도로 회전을 하고요. 등속으로. 대신 이 각도라든지 R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탄젠트 파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메가 t고 파이가 여기 있죠. 그렇죠? 요 파이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요 파이하고 요 파이는 이제 이게 컨스턴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세타 오메가 요게 이제 컨스턴트 하고요. 아까 이걸 두 번 미분한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R은 컨스턴트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상상이 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R이 컨스턴트 한다라는 거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오메가가 이제 컨스턴트 할 때 얘기입니다. 오메가가. 그러니까 이 샤프트를 컨스턴트하게 돌릴 때 얘기고요. 그렇죠? 이게 오메가가 이제 바뀌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메가 점점 커지거나 그러면 이 R이 이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파이도 오메가가 같을 때, 오메가가 컨스턴트일 때 이제 이 파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오메가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음 예제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바로 요거를 잘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R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R이 오메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예제도 뭐냐면 오메가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바인 오퍼레이션 요게 이제 오퍼레이팅 하는데, above critical speed must run through the dangerous speed at the resonance each time they started or stopp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터빈을 돌릴 때 그때 공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진 중간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에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프레잉 스피드가 여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 데인저러스한 존, 공진이 있는 존을 이제 지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스탑할 때도 여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크리티컬 스피드를 오메가 n, 즉 공진 주파수를 따서 오메가 n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오메가 n에 우리가 R0로 우리가 이제 그때 앰플리튜드를 R0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앰플리튜드가 빌드업 되는 그런 타임을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댐핑은 없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오메가를 점점점 올리다 보면 이게 이제 R이 아까 점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이 앞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서 풀이를 보면서 봅시다. 앞으로 가는 것까지. 자, 이런 싱크로너스 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같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다음 C도 0이라고 그랬어요. C도 0이라고 했더니 C도 간단하게 다 날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서 보면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R 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R 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RT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DT분의 DR이기 때문에 DT분의 DR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에다가 2의 오메가 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T에 대한 그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T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R0라고 하는 게, 예. 이게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서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세타는 항상 파이를 일정한다고 그랬죠. 이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가 된 거고요. 여기서 지금 R0라는 게 이니셜 디플렉션이네요. 이니셜 디플렉션. 이거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니셜 디플렉션이란 건 뭐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샤프트가 완벽하게 수직인 게 아니라 처음에 미세하게 약간 이제 처음에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이제 R0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럴 수 있죠. 제작을 하다 보면 약간의 결함 때문에 약간의 처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가 0일 때 R0를 갖도록 여기다 R0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적분을 하면 나오는 적분 상수와 마찬가지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R을 두 번 미분한 건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앰플리튜드가 점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빌드업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이 식입니다. 즉 뭐냐면 RT가 이제 점점점 그 시간에 따라서 즉 오메가 점점점 커지면서 오메가 T가 점점 커지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오메가 T가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R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이 두 번째 식에서 이제 이 R2도 0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없앨 수 있고, 여기 이제 날려버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으로 또 갑니다. 예. 첫 번째 식으로 이제 다시 가면, 요게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파이입니다. 그러면 파이. 파이인데 파이가 어떻게 돼요? 파이를 구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음, 어, 예, 여기서는 이게 만족을 하려면 우리가 t가
예, t가 이 t는 시간에 따라 대한 건데 이게 항상 만족을 하려면 결국 이제 요 항이 이제 항상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요 t 앞에 있는 붙어 있는 이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t가 앞에 붙는 이걸 전개했을 때 t가 붙는 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t가 붙는 게 이제 요 텀하고 요 텀.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요 텀 전체입니다. 요 텀 전체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t 앞에 개수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죠. sin 파이까지는 0이 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텀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거죠. 요거는 요 뒤에 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될 때, 즉 이렇게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될 때, 그러면은 이제 요 첫 번째 거는 만족을 하죠. 여기가 요게 이제 오메가 n이고 또 오메가 n이 될 때는 이건 0이 되는 것에 만족을 하고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0이 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코사인, 코사이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앰플리튜드 이퀴션은 여기서 이제 사인 파이, 요 사인 파이가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진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정식을 만족할 때 이제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돼서 이제 요 식의 RT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앰플리튜드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음, 요게 이제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네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영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피드가 오메가 n일 때 결국 스피드가 이제 오메가 n일 때 그때 이제 이 RT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RT를. 그리고 이제 초기 처짐이 R0라는 거고요. 요 문장이 지금 그 뜻을 나타내는 건데 조금 영어가 너무 짧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오메가 n일 때 그때 이게 RT가 이제 어떻게 커지는지 요 앞에 이제 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R이라고 하는 게 아까 C는 0이었잖아요. 그렇죠? C가 0이면 0이 아니면 괜찮아요. C가 0이면 0일 때는 여기가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될 때 이게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이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메가 n이지만 위에는 이제 0이 아니고 밑에는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게 됩니다. 무한히 커지게 되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겠죠. 점점 증가되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바로 예, 이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게 무한대로 커지긴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그냥 시간에 따라 점점 커지겠죠. 결국은 이제 무한대로 커지겠죠. 이게 무한대로 커질 때 그 시간에 따라 어떻게 커지느냐. 그걸 따져보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뭐, 싱크로너스 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다 만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가 0이라는 거였죠. C가 0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세타 2도 없어지고, C도 없어지니까 나머지 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가 되는 거는 이 앞에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 오메가 t 여기서 이제 오메가 t 빼기 세타는 파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 요거는 항상 일정하다. 즉 뭐냐 그게 일정하다라는 게 요게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요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 요게 일정하다는 거니까 요게 이제 결국 파이죠. 파이고 요게 이제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지수는 지금 R과 파이를 구하는 겁니다. R과 파이. R과 파이가 지금 있는데 이게 조금 연성이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밑에 이게 또 미분방정식이면서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푸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보면 이 먼저 R부터 이제 구해 놓는데 여전히 여기 파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를 그 위에 식에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파이, R을 구해보니까 이게 두 번 미분한 건 0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R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파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위의 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R 대신에 아까 R 대신에 요걸 이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T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만족을 하려면 결국은 요 T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사인 파이 요게 이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0이 된다는 건 결국 요게 결국 오메가가 오메가인일 때, 즉 요때가 0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이제 요게 코사인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여기가 요 부분이 아까 여기서 이제 요게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는 0이고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RT가 이렇게 이제 나머지처럼 나옵니다. 자,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펄링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이렇게 이런 머신이 있는데 이 서포트가 이게 이제 시스템 excited by the motion of supported point라고 했죠. 그렇죠? 이 바닥이 이제 진동을 가해지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지진 같은 게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기계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기계도 아니죠. 장비도 아니고 그냥 이건 M이니까 이게 뭐 로테이팅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스가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 바닥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겁니다. 바닥이 진동을 하면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 매스도 같이 진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매스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매스의 운동을 푸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을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서 보시면 예, 여기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일단 여기서 이 스프링 포스하고 이 댐핑 포스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댐핑 포스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죠. 그렇죠? 스프링 포스로 본다라고 하면 x에 대해서 비례하죠. 그렇죠? 이게 멀어지는 거니까 커지고 y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y가 커지면 오히려 이 스프링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의 이제 방향을 갖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 스프링 포스는 x가 멀어질수록 그 다음에 y는 작을수록, 그러니까 y가 커지면 오히려 이제 작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댐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댐핑도 x 속도에 대해서 커지지만 y가 커지면 이거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관성력은 포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이제 방향이 반대죠. x가 이쪽으로 위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향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 때 그냥 놓고 풀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새로운 변수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새로운 변수. 새로운 변수라는 건 이제 z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z를 도입을 하고요. y는 이제 하모닉 디스플레이스먼트 오브 서포트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y는 이건 이제 외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y sin 오메가 t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z가 되고요. 요건 z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x가 이제 결국은 z로 표현하면 z 플러스 y가 되죠. z 플러스 g 플러스 y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g는 이제 다 이쪽으로 묶이게 되고 요 텀이 하나 남죠. 요 텀이. 요 텀이 하나 남아서 이게 이제 우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고요. 여기에 y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두 번 미분하면 m 오메가 해주고 y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보니까 우리가 이 3.2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로테이팅 머신이 있는데 편심이 있는 m이라는 편심이 이제 이만큼 있는 그 문제하고 똑같죠. 생긴 게.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거는 여기가 스몰 m이냐 뭐 여기가 라지 m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그 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3.2에서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해당하는 거 M 오메가 제곱 Y 요거를 이제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G입니다. G. 그 다음에 예, G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파이는 뭐 앞에랑 똑같이 K-M 오메가 C 오메가 G. 이건 요것들만의 이제 관계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죠. G는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도입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X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 G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X는,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라지 X로 표현하고, 여기 이제 그 이상차를 사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아까 이제 G는 아까 우리가 파이로 우리가 위상차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탄젠트 파이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게 다 집어넣으면 일단 여기서 이제 G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원래 방정식에 다시 넣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여기서 이제 2에 이렇게 해서 이제 2i 오메가 t 요거 이제 다 날려버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x는 g 플러스 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 이거에다가 y가 뭡니까? 요거죠, 그렇죠? 공통에서 2i 오메가 t를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그대로 넣습니다. 그대로 넣고 y까지 더하면 아, 우리가 네, 여기서 이제 y를 끄집어내면 이제 요게 되고요.
또 오메가 제곱 좀 이상하네. 제가 착각했네. 네. 여기다가 이제 그냥 여기다 1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y를 더한 거죠. 이렇게 y를 더한 거죠. 그럼 y를 뒤로 이제 끄집어내면 여기가 이제 1에 해당하는 거니까 1에 해당하니까 이 분모를 여기다 이제 위에다 다 더하면 결국은 예, 이 분모하고 분자하고 더하는 꼴이 되는 거죠. 분자하고 분모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없어져서 k 플러스 i 오메가 c 이것만 이제 남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 점심 먹고 졸린가 보네요. 예. 약간 그 집중이 좀 잘 안 되네. 이건 이제 다 봤는데 이 약간 식들이 조금 복잡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분모를 실수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곱하고요. 여기도 곱하고 하면은 이제 위에 이제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x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결국은 예. 요 부분이 결국 y 우리가 지금 이제 x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요거를 x는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x분의 y를 하면 지금 요거분의 요거가 돼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탄젠트 코사인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요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오메 같은 일단 없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y니까 요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게 왼쪽 게 복소수인데 이거를 지금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이 푸사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의 각각 제곱을 취하면 이제 이거처럼 되고요. 요거는 좀 복잡하지만 실제 해봤습니다. 제가 해보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제 제곱을 하면 이게 위하고 아래하고 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하다 보면 이게 서로 약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푸사이는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요 밑에 게 요게 이제 요 밑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좀 중간에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앞에서 뭐 g로 구한 거를 x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x로 구하는데 x를 바로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x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그 구한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 다만 이제 재밌는 거는 바로 요 점입니다. 요 점. 여기가. 이게 이제 루트 2가 일 때 오메가 이제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루트 2일 때 여기 이제 딱 값이 1이라는 거. 예. 그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넘어가면 이제 많이 이 앰플리튜드가 1보다 더 작아지는 거고, 요보다 클 때는, 요쪽은 어때요? 요쪽은 다 1보다 크죠, 그렇죠? 이 리스판스가, 즉 이게 지금 y분의 x잖아요. 그러니까 y가 인풋이잖아요. y가 이제 그 변위로 줍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위를 주는데 x가, 즉 이게 이제 오메가가 결국은 오메가가 이제 루트 2 오메가 n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인풋보다 이게 인풋이잖아요. 그렇죠? 아웃풋이 더 크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요거보다 크게 되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가급적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지금 바닥이 자꾸 움직인단 말이야. 바닥이 움직일 때 이 M을 좀 진동으로부터 좀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진폭보다 여기서 가해진 그 진폭보다 여기가 좀 더 작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비슷한 거 이런 거 어디서 봐요? 우리가 이제 특히 마을버스 같은 거 타면 운전사 아저씨 보면은 그런 거 좀 보이죠, 그렇죠? 바닥이 이제 둔덕을 넘거나 그럴 때 그 운전사 아저씨 그 의자는 좀 특별하죠. 스프링이 많이 달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출렁출렁거립니다. 예. 그래서 거의 충격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마 그렇게 세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지럽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가 스프링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운동은 많지만 그 충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스프링이 전혀 없으면 그 충격이 바로 이제 허리에 전달이 되겠죠.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목적은 뭐냐면 뭐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충격은 견딜 수 있지만 움직이는 건 못 견딘다. 그러니까 바닥이 많이 움직이더라도 장비는 안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서포팅 스트럭처부터 전달된 그런 그 바이브레이션, 과도한 바이브레이션으로부터 민감한 대상을 이제 보호하는 거. 예, 민감한 대상을 보호하는 그런 게 있고, 충격이 가해지죠, 그렇죠? 그런 민감한 거를 이제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브레이팅 포스, 이 머신에 의해서 반대로 거꾸로 머신에 의해서 생성된 바이브레이팅 포스가 이 주변에 전달되는 것을 막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서포팅 스트럭처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에서 발생된 진동이 바깥으로 퍼지는 걸 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브레이션을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도 여기 있지만 가급적 이 오메가를 루트 2보다 크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렇죠? 이쪽에 이제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 구간을. 즉, 오메가를, 오메가가 루트 2 오메가 n보다 크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건 외력이잖아요. 그렇죠? 외력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없죠. 이거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외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이 오메가 n이죠. 오메가 n. 오메가 n을 가급적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메가 n을 크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작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가급적 작게 하는 게 좋죠. 작게 하는 게. 그래야 이게 이제 가급적 예를 들어서 오메가 n이 거의 뭐 아주 작다. 0.001 뭐 이렇게 작게 한다. 그럼 거의 모든 외력은 이거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리스판스가 1보다 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오메가를 작게 하면 웬만한 외력은 이거보다 더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오메가는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는 굉장히 크면 웬만한 외력은 이거보다 더 작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n이 가급적 이제 작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이제 오메가 n이 작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n이 작게 된다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오메가 n이 작다라는 거는 이제 주기가 이제 큰 거고, 그럼 굉장히 주기가 크다라는 건 이게 굉장히 스프링이 약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스프링이 강하면 뭐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죠. 뭐 여기서도 볼 수도 있죠. 오메가 n이 작으려면 결국 K가 이제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럼 아주 소프트한 스프링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진폭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머신에서 생성된 그 포스를 이제 좀 아이솔레이팅 하는 건데요. 네, 이 포스를 이제 우리가 포스가 뭐냐 그러면 얘가 주는 포스는 결국은 이 이제 땅에서 받는 포스는 뭡니까? 결국 이게 움직이면서 전일단 때는 이 스프링 포스하고 댐핑 포스죠. 그렇죠? 이 스프링 포스하고 댐핑 포스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 장비가 만들어낸 포스가 F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스프링을 통해서 바닥에 전달되는 포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트랜스미터빌이라고 해서 결국 F 대비해서 이것들 전달되는 포스의 비율, 요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디스터빙 포스라는 거는 이 장비에 의해서 생성되는 포스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요 amplitude of the mass,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앞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게 이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앞장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회전하면서 이 불평형에 의해 생기는 포스가 이제 F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외력을 이 장비에 직접적으로 이제 가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이제 나온 식을 이걸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요게 이제 트랜스미티드 포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요게 이제 스프링 포스하고 그다음 댐핑 포스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포스, 이게 스프링 포스죠. KX.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것도 CX 다트인데 결국은 이제 다트를 떼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바로 요 바닥으로 전달되는 포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고요. 요 C를 댐핑 레이셔 제타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트랜스미터빌러티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 레이셔입니다. 트랜스미티드 포스하고 디스터빙 포스, 요거의 이제 비율. 그래서 TR이라고 하는 게 F0분의 T. 이게 그러니까 인풋이고요. 요게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비에 의해서 생기는 포스가 밑에 잘 전달이 안 되도록 하는 거가 이제 이 포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요 FT가 이제, 이게 있고요. F0, 이게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이제 F0가, F0라고 하는 경우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정의가 되죠. 여기가 이제, K가 모였으니까 여기 K로 하고 요걸 이쪽으로 이제 옮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KX, 여기도 KX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F분 FT는 여기로부터, 요거가 이제 분모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분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F0하고 X하고 관계, 여기도 XK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식으로부터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TR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결국 이걸 이제 가급적 작게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이보다 작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 트랜스미터빌러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 식인데 요게 결국은 이제 3.5에서 요 y분의 x와 이제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배운 이 바닥이 움직였을 때 x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나는 게 요 식이었는데 요거랑 지금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c를 또 세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분모를 실수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결국 같게 됩니다. 뭐 그럴 것도 없네요. 이게 이제 분모를 실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요 제타 C 대신에 이제 제타를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K가 있으니까 이제 위아래를 K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댐핑이 만약 거의 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요걸 없애버릴 수가 있죠. 요걸 없애버릴 수가 있고 이제 요걸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약간 뭐 이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 대신에 그냥 일반적인 프리퀀시로 나타내는 E 파이 F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오메가는 E 파이 F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N은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G를 곱했다 나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 나누기 MG 하면 이게 처짐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짐, 앞에서 나오는 이제 정적인 처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델타에다 K를 곱하면 이게 M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력, 무게고, 이게 이제 결국은, 스프링이 처진
시프팅의 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건 정적인 처짐을 델타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1보다 작으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루트 2보다 요게 이제 루트 2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이게 루트 2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2 빼기 1에서 1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보다 더 크면 이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요거보다 이제 커져야 돼요. 이거 어때요? 앞에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 앞에도 오메가 n보다 루트 2보다 커져야 되는 거는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1과 지금 케이스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약간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예,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여기가 이제 스몰 m이 있고 이게 이제 라지 m이 여기 밑에 있어요. 이렇게 라지 m이. 예. 이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 tr을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 x 요거의 변이를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요 x를 결국 줄여야 되는데 x를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매스를 크게 둬요. 네. 그리고 이제 m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가끔 큰 매스 나잼에 이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스티프니스를 키워야 이게 이제 결국 고위진동수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거 외에 자기의 고위진동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K를 키우게 됩니다. K를 키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K를 키우게 되면 여기서 X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정의가 됐었기 때문에 K를 키워주면 결국 X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시간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뭐냐면 첫 앞부분은 조금 식들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식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또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럼 잠깐 또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거를 좀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때 이제 가장 작은 나라 네덜란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조금 되짚어 보면, 요게 이제 네덜란드 강제 조건, 잠시만요. 자,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계 장치가 있는데 100kg의 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은, 토탈 스프링은 약 7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언밸런스 로테이팅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터빙 포스, 요게 이제 350 뉴턴이고요. 스피드가 이제 3000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F0가 되는 거죠. F0 앞에서. 그러니까 이 장비가 만들어내는 포스가 되는 거죠. 장비가 만들어내는 포스고요. 이랬을 때 이제 댐핑 레이저가 이제 0.2였을 때, 요게 이제 그 언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그 모션의 앰플리튜드를 계산을 해라. X를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터빌리티를 계산을 하고 트랜스미티드 포스를 이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일단 스태틱 디플렉션. 스태틱 디플렉션은 이제 델타는 웨이트 mg가 지금 100kg이니까 100 곱하기 9.81 하고 k로 나누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 여기서는 뭐 조금 못마땅하지만 여기 이제 델타를 계속 고집을 하는데요. 굳이 뭐 이걸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메가하고 오메가 n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FN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처짐을 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바로 오메가 n을 그냥 바로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n은 지금 이제 그냥 루트 n분의 k 해서 m하고 k를 넣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요게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요게 RPM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결국 이게 레볼루션 퍼 미니츠이기 때문에 이거는 1분에 3000번을 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60으로 나눠져야지 이제 헤르츠가 나옵니다. 60으로 나누면은 이게 이제 50이 되잖아요. 50헤르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F가 헤르츠를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런 거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메가하고 오메가의 차이는 결국 F하고 FN이 차니까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오메가 N, 원래 이제 이 식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모션의 앰플리튜드를 구하라고 X를 구하는 거거든요. X. 그렇죠? 네, X를 구하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인데 요거가 이제 결국은 50분의 13.32. 네, 요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오타가 있네요. 여기가 0.2네요. 여기. 제타가 0.2이기 때문에 0.2를 썼고요. 그 다음 F0가 350 요거죠. 3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는 700kN이니까 이게 70만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X가 이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작긴 작네요. 자, 그 다음 트랜스미터빌리티. 정의는 이제 앞에서 계산된 게 이제 요거죠. 그렇죠? 요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넣고 요거 다 넣고 하면 0.13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티드 포스는 F0 대 요걸 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0m 정도가 이제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게 0.137밖에 안 되니까 여기 위에서 350뉴턴이 되는데 이게 뭐 한 7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이건 상당히 트랜스미터빌리티가 낮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댐핑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이 댐핑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댐핑이 우리가 댐핑 때문에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하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댐핑 때문에 결국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댐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에너지 법칙,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뭐 그것도 성립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도 사실 날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운동 에너지하고 사실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 두 개만 있으면 계속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진자 같은 경우, 또는 스프링 같은 경우 계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있어서 댐핑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프링만 매달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진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결국 영원히 진동할 수는 없죠. 언젠가 멈추죠. 그건 이제 댐핑이 뭐가 있어요? 이런 스프링에서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이 나면서 그 열 에너지 같은 걸로 이제 사라지는 게 바로 댐핑입니다. 그러니까 댐핑은 이제 에너지가 소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댐핑이라는 게 앞에서는 그냥 cx 다트 이렇게 했잖아요. 속도에 비례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거는 이제 비스커스 댐핑 그렇습니다. 비스커스 댐핑. 비스커스 댐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지만 꼭 그렇지 다른 댐핑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cx 다트의 제곱에 비례한 경우도 있고요. 마찰 같은 그런 쿨론 댐핑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x에 이제 비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동방내수 푸느냐. 이제 사실은 이때부터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이걸 풀 거냐. 운동방정식에 이제 우리가 mx 푸다 플러스 cx 다트 플러스 kx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모은 걸 가정을 하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x 다트가 아니라 이게 제곱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운동방정식이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댐핑이라고 하는 효과는 요게 이제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를 이제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소산이 되거나 아니면 열이나 어떤 방사된다. 어떤 식으로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프리 바이브레이션의 앰플리튜드가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댐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인터널, 근데 대표적인 게 인터널 모레큘러 프릭션. 이런 게 이제 그 아까 말한 스트럭처 댐핑, 스프링 안에서 열이 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분자들끼리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프릭션, 그다음 프루이드 레지스턴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댐핑 모델, 이제 간단한 댐핑 모델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에너지 소사는, 우리가 이제 결국 에너지가 한 일은, 에너지라는 게 뭐야? 그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 곱하기 X가 됩니다. X. 요게 이제 소산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이클릭한 이 진동, 오스실레이션, 이건 이제 진동, 요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로 해서 인클루즈드에 대해서 히스테리시스 루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좀 상세히 배우겠습니다. 히스테리 루프가 이제 뭔지. 그래서 이제 요 히스테리 루프에 의해서 요 WD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한 사이클 돌았을 때 그 프릭션 포스, 아니 댐핑 포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한 줄기, 한 줄기를 돌고 나면 그때 이제 요 댐핑 포스하고 그다음 거리, 요걸 이제 결국은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 의미는 이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댐핑 포스고요. 그다음에 그 댐핑 포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dx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 댐핑 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한 주기, 그러니까 결국 한 주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가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거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결국은 요 사이에 댐핑 포스가 계속 작용을 하죠. 그 작용하는 걸 싹 적분하면 그게 댐핑이 한 일이고 결국은 그게 에너지 로스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로스트. 이 간단한 우리가 비스커스 댐핑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x는 이렇게 가정을 하면 x 다트는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합니다. 요거를 적분을 하면 여기가 이제 cx 다 ft는 cx 다트죠. 그다음 dx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dx인데 dx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음, 여기서 이제 x 다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결국 t분의 dx니까 dx는 어떻게 돼요? dx는 여기다 요걸 이제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가 되는데 결국 요게 이제 x이기 때문에 x고 x 다트 dt. 아니 뭐 이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dx는 이건 dx dt dt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dx가 x 다트 dt가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x 다트의 제곱, 요 코사인 제곱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코사인 제곱, 요걸 이제 대각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요. 바꾸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인인데 이게 지금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사인은 결국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해보면 요는 떨어지고 요것만 이제 남습니다. 요것만 남아서 요거하고 이제 요거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디서페이션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오메가에 대한 함수죠. 오메가에 따라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레조넌스일 때 그럼 어떻게 되냐? 레조넌스에서의 에너지 디스페이션은 뭐 이제 오메가 대신에 이제 오메가 n을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메가 d는 요게 이제 C를 이제 요걸로 바꾸고요. C를 요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대신 오메가를 내는데 오메가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여기 파이하고 K는 나오고 M은 이제 서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레조넌스에서 에너지 소산된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뭐 재미있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제타에 비례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 댐핑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소산되는 게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의 제곱 맞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가 적게 움직일 때보다는 소산된 에너지가 더 크겠죠. 많이 움직이다 보면 많이 소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K도 마찬가지로 비례합니다. K도. 뭐 저건 어떻게 이해를 될지 모르는데, 여하튼 K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예, 저 PPT 40페이지에 예. 그 스테디 스테이트 페이즈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여기요? 그 마지막 줄이요. 아, 여기. 네. 그 사이의 값이 그냥 양수, 그러니까 위에 E의 I 마이너스 I 그 사이라서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지. 이거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컴플렉스 플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이제 Y면, 이 점이 이제 X 플러스 YI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타, 뭐 세타든 푸사이드, 이거는 이제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죠. X분의 Y가 되는 거죠. 실수분의 허수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분의 이건데 결국 이거 같으니까 결국 요게 이제
뭐가 되고 여기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이건 사인 코사인하고 다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에 그 IP 사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앞에 음수가 붙어버린 마이너스 IP 사이면은 y가 그 음의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어, 여기가 사인 아니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결국은 여기가 다 마이너스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앞에 두 항이 다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차피 사인 항에만 붙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 이게 이제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네.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 이건 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아니면 뭐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